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AR-1001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 약이 과연 무엇이고 또 기존 치료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과 또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분야, 이게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항체 주사제들이 나오면서 정말 최근 몇 년간 엄청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정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 AR-1001은 이런 흐름 속에서 먹는 약이라는 아예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먹는 약이요? 네, 그래서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임상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AR-1001,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약인가요? 자료 보니까 경구용 알츠하이머 질병 진행 억제제, DMT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경구용, 그리고 다중기전이에요. 다중기전. 네. 기존 항체 치료제들은 주로 그 뇌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단백질 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치우는 데 집중하는 주사제였죠. 네, 주사제였죠. 반면에 AR-1001은 PD5 억제라는 좀 다른 방식을 써요. 이걸 통해서 아밀로이드 생성을 좀 줄이고, 또 타우 단백질 변형도 막고, 뇌 염증도 가라앉히고, 또 신경세포 생존도 돕고, 이렇게 여러 경로에 동시에 작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짐이 떴는데, 항체 주사제가 큰 덤트 트럭처럼 아밀로이드만 딱 실어 나른다면 AR-1205는 뭐랄까, 여러 골목길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배달 로봇?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하, 비유가 확 와닿네요. 먹는 약이라 간편하고 또 여러 문제를 한 번에 다루려고 한다. 흥미롭습니다. 근데 보고서에서는 안전성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던데요. 기존 약물과 비교하면 부작용 우려가 정말 그렇게 낮은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기존 항체 치료제들은 ARIA라고 부르는 그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우려이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되거든요. 꽤 높네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MRI 검사도 받아야 하고 좀 부담이 있죠. 하지만 AR-1205는 지금까지 진행된 임상 1상, 2상에서는 이 ARIA 발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MRI 모니터링도 필요 없다는 점이 아주 큰 강점이죠. 환자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안전성이 강점이라면 시장에 좀 빨리 선보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진행 중인 글로벌 3상 임상, 폴라리스 AD라고 하셨죠? 그 설계가 좀 독특하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AR-1205의 어떻게 보면 승부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알츠하이머 임상은 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관찰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AR-1205는 52주, 딱 1년 데이터만 가지고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조건부 승인을 신청해서 시장에 좀 빨리 진입하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1년 만에요? 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임상 기간이 짧아지면 환자 모집이나 관리,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니까요. 말 그대로 조기 졸업을 노리는 셈입니다. 조기 졸업이라. 근데 이게 1년 데이터만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완전히 입증했다고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 처방 환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거죠.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1년 데이터만으로는 이 장기 효과에 대한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보험사나 의사들을 설득하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52주 이후에 연장 연구도 계속하긴 하지만 초기 승인하고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이 1년 결과가 정말 결정적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보고서 분석 중에 하나 흥미로운 건 만약 이 조기 졸업 전략이 성공하면 다른 경쟁사들의 임상 디자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와, 그 파급력은 정말 클 수도 있겠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중국 제약사와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인데요. 선급금만 1,200억 원. 이거 정말 파격적인 액수인데 보고서에서는 이 계약 배경이나 중국 파트너사의 진짜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네, 워낙 이례적인 계약 규모하고 조건 때문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 기술 수출은 단계별 성공 보수, 그러니까 마일스톤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건 없이 대규모 선급금을 딱 지급했다는 건 중국 파트너사가 AR1101의 잠재력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금은 아리바이오가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진행 중인 임상에도 큰 힘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중국에서 진행될 임상 데이터가 나중에 글로벌 허가 신청할 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동시 출시 속도로 높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여러모로 의미가 큰 계약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AR001의 가장 큰 기회는 역시 먹는 약의 편리함, 그리고 아리아 걱정 없는 안전성. 이걸 무기로 해서 기존 주사제 사용이 좀 어렵거나 부담스러웠던 환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더 넓은 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다. 이 점이군요. 네. 마치 스마트폰 시장의 안드로이드처럼요. 접근성을 확 높여서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와, 정말 알츠하이머라는 게 정복 불가능한 영역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새로운 접근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런 포지셔닝이 성공한다면 파급력은 정말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험 요인, 이건 역시 효능이에요. 효능이요? 네. 임상 3상에서 과연 기존 항체 치료제만큼 아니면 그에 준하는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특히 그 표준 지표인 CDR-SB라고 인지 및 기능 종합 평가 지표가 있거든요. 아, 네. CDR-SB.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딱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안전하고 편리하긴 한데 효과는 좀 아쉬운 약,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3상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결국은 효능 입증이 가장 중요하군요. 오늘 아리바이오 AR001 분석 자료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정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성이라는 다른 무기를 들고 게임 체인저를 꿈꾸는 모습,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그 길의 불편함들 있잖아요. 뭐 주사 맞아야 하는 통증이라든지 ARI의 위험, 또 잦은 병원 방문이나 MRI 촬영 같은 것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전략인 거죠. 네. 여기서 한번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알츠하이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ARI 같은 부작용 위험은 일부 있지만 효과는 비교적 명확히 입증된 주사제, 그리고 아직 최종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먹는 약, 이 둘 중에서 어떤 선택지에 더 마음이 가실 것 같으신가요? 앞으로 시장은 이 효능과 안전성, 또 편의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